안녕하십니까. 황나문 회계TV의 황나문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스터디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축키하고 셀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단축키 부분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익히실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손이 빠른 것만큼 유리한 게 없거든요. 네, 오늘 또 이제 새로 오신 회계사님이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니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경쾌한 소리도 나는데, 그 아이디어가 좋고 이제 함수를 많이 다양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엑셀에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빠른 것도 중요할 수 있다. 손이 빠르면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축키도 이제 하나 둘씩 익혀두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엑셀을 많이 하다 보면요, 마인드 자체가 그런 화려한 서식, 이런 거보다는 그 내실에 그리고 데이터에 좀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일반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사업부가 이제 손익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중장기 손익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EVA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회의 때 이제 그 발표자를 만들려고 이제 그 EVA를 활용해서 이제 발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투하 자본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그 새웃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점점 EVA가 감소하고 있다. 이 면적이 EVA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러스였다가 EVA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엑셀로 이렇게 그려서 임원분께 보고를 했는데, 처음에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PPT를 잘하는 친구한테, 그 동료한테 이거를 좀 PPT를 한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PPT로 한 장 장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이제 그때 그 임원분께서 이제 보시더라고요. 결국 그게 채택이 돼서 이제 경영회의 때 들어갔는데, 그 저희는 이제 엑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서식보다는 내실, 데이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엑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엑셀로도 또 화려하게 장표를 잘 만드십니다. 문서들도 다 이제 뭐 공문도 엑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뭐 PPT에 준할 정도로 제안서도 엑셀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제안서나 이런 것도 뭐 PPT가 더 낫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조서를 쓸 때 또 보기 싫은 조서가 있고, 리뷰를 할 때 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어도 이제 조서가 좀 형식이 갖춰 있으면 중요하지 않는 계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충 보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악의 조서는 그거죠. 내용도 무시하고 보기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최악의 조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 옹침하긴 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다.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3번부터겠네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쓸 일이 가끔 있습니다. 뭐 저희가 요청 자료 리스트를 보낸다든지, 뭐 이게 값을 채워달라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유효성 검사를 하면은 좀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항목을 고를 때 미리 정해놓은 항목으로 선택하게 하면은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활용도가 좀 아주 없진 않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어제 이걸 일단 여기 유효성 검사도 이게 서식 복사를 하면은 이게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복사로 일단 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저번에 사용자 지정 단축키 넣을 때 넣은 게 하나 있었죠. 추가한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Alt 0번 올이네요. 네.
단축키를 쓰면 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가폭사를 한 다음에 이 서식을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효성 검사가 없습니다. 이거를 yes, no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 박스를 넣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시고 목록, 여기서 이제 목록을 선택하시면 이제 데이터 항목들이 있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드롭박스가 이제 생깁니다. yes, no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넣는 방법은 또 데이터에 굳이 이렇게 뭐 창조되는 셀을 만들고 싶진 않다. 그러면은 직접 넣어도 됩니다. 예,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예, 아니오를 했으니까 예, 아니오가 되네요. 예, 아니에요. 예. 아직 뭐 아주 유용하진 않지만 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려면 데이터에서 여기서 지우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셀을 이렇게 사에서 붙여넣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유용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게 좀 중요하겠네요. 필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날짜와 관련된 부분, 이제 필터가 예전에 한 2010년 이전에는 날짜 필터 기능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날짜에 대한 필터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걸면 월을 추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별로 추출할 수도 있고 연도별로 추출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 서식도 요 두 번째 D의 3행에 있는 이게 날짜 서식이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는 서식,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엑셀 많이 쓰신 분들은 뭐 이런 서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이 들어가는 서식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이픈을 넣는 날짜 서식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엑셀이 아닌데도 이런 서식을 많이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뭐 ERP에 보면 이런 형태로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받으면 날짜 서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미드 함수를 써라. 이걸 한번 해볼까요? 뭐 레프트, 미드, 라이트 다 있습니다. 다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이 셀에서 일단 네 번째 걸 연도는 네 번째 것까지네.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까지 숫자를 문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레프트. 다 미드로 써도 되는데, 레프트. 이 3행에서 네 번째 것까지 가져오자. 그러면 이 2013이 가져와지는 것이고, 펑케이크네이트로 붙여도 되는데, 함수를 뭐 end로 붙이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end. 그 다음에 하이픈 넣어야죠. 하이픈 넣을 때는 문자기 때문에 끈 다운표를 해줘야 된다. 다시 end. 그 다음에 미드.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하이픈까지는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을 추출해야겠죠. 월을 추출하려면 미드. 레프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간 문제인 거니까. 미드로 해서 이 셀에서 다섯 번째부터겠네요. 다섯 번째부터 두 개 문자를 가져오자. 그러면 이게 엔드가 있어야겠네요. 되고 엔드 타이프. 그 다음에 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이거 다 안 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좀 앞부분만 치다가 탭 누르면 이제 명령어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좀 유용한 팁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까지
엔드를 안 쳤네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되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엑셀에서. 그래서 뭔가 노가다를 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면 뭔가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가다를 한다는 것은 더 다른 접근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항상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이걸 셀 나누기로 해서 나눌 수도 있다. 볼까요? D2 그다음에 그 셀 나누기고 너비가 일정한 걸로 해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한 번씩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생깁니다. 그다음 구분 표시가 생기고 이걸 그냥 엔터 누르면 나눠집니다. 근데 월이 이제 0이 안 붙는 게 좀 단점이에요. 이걸 붙이려면 0이 안 붙으니까 뭔가 0을 또 없으면은 뭐 10보다 작으면 0을 앞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해줘야겠죠. 붙이려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정도가 생각이 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원래 처음이었는데, 이걸 이제 날짜 서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제일,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 같아요. 컨트롤 H. 컨트롤 F는 하면 그냥 찾기만 할 텐데, 컨트롤 H로 하면은, 바꾸기입니다. 바꾸기. 그러면, 점을 하이픈으로 바꿔라. 모두 바꿔라. 그럼 바로 날짜 서식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따르고 추출하고 해서 다시 조인트 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너무 손이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은 항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부분 좀 좀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염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디프 함수. 이 함수도 많이 씁니다. 그냥, 엑셀이, 예를 들어 오늘 연말인 22년 12월 31일, 오늘은 12월 15일, 20일이죠. 오늘 20일. 날짜수 계산하면은 빼주면 되거든요. 이것을 빼면 날짜수가 나옵니다. 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나누기 30일.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달이 안 되네요. 연을 구하려면 이거 나누기 365.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데이트 디프라는 함수를 쓰면 좋아요. 근데 여기 하나 또 말씀드리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빼면은 11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12일이거든요. 20일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는 초일, 이렇게 그냥 빼버리면 초일불산이 말일불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초일불산이 말일산입으로 하잖아요. 민법을 따라가서. 물론 적수 계산을 할 때는 초일 산입을 시키는 걸로 하긴 하지만, 기간 구할 때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해줘야지 정확한 일자가 나옵니다. 20일 빼고 31일을 포함시키려면 이제 12일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데이트 디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데이트 디프. 이것도 많이 씁니다. 저희가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 계산할 때, 이럴 때 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거는 이제 먼저 요 대상인을 넣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기준일자를 넣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게 날짜를 구하고 싶다. 그럼 D를 누르면 이렇게 큰 따옴표 넣고 D 이렇게 하면은 11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초일하고 말일이 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먼스를 구해볼까요? 먼스.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을 해주면 이제 그 분할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걸 만약에 21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을 구하고 싶다. 연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를 그냥 y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표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트 diff도 활용도가 높으니까 일자를 구하려면 뭐 D겠네요. D, A니까. 네. 그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함수도 잘 쓰면 좋다. 월을 구할 때는 되게 좋습니다. 감가상각 재계산을 한다든지 할 때 또 데이트 if 함수를 쓰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필터를 하려면 일단 회사가 준 자료가 ERP에서 나오는 거면은 좀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 가공하는 예제를 한번 먼저 하고 그다음 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데이터를 새 창을 열고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병합도 되어 있고 이거 엑셀 친화적일 것 같습니다. 엑셀을 많이 쓰면 다 이게 이렇게 셀 병합 같은 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ERP에서 나온 데이터일 텐데 보기는 좀 더 나아서 좋을지 몰라도 엑셀 가공하기는 좀 안 좋아요. 이거를 일단 셀 병합을 다 풀고 한번 가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빈 셀들이 많은데 이걸 값을 채워야겠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 채울까요? 이거 그냥 끌기로 채우면 여기는 다 끌기로 채워도 다 막 될 겁니다. 뒤에 뭐 다른 값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끌기로 채우면은 이 밑에 그 잘못된 숫자 들어가죠. 이게 다 똑같은 게 들어가고 아니면 이게 그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배겨졌네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넣고 싶은 거는 요 빈 셀에는 요 값을 넣고 이 빈 셀에는 요 바로 위에 있는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동 옵션에서 우리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컨트롤 엔터를 한번 해보셨죠? 여기서 컨트롤 엔터 있잖아요. 셀에 바로 위에 값을 넣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노가다 할 수 있겠죠. 한다는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상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F5 이동 옵션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옵션을 누르고 다시 이동 옵션 누르고 옵션 버튼 누르면 이제 이동 옵션이 뜹니다. 여기서 빈 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빈 셀을 선택하고 이제 빈 셀이 선택이 됐죠. 여기서 이제 저번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얘기를 했는데 상대 참조로 바로 위에 있는 그 숫자를 넣겠다. 네. 위에 있는 셀의 값을 넣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그냥 엔터만 치면 하나만 채워질 텐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전체를 다 상대 참조로 해서 넣는다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그 셀의 값을 상대 참조니까 다 채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공이 끝나면 이거 값복사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터를 넣어서 이거를 정렬을 바꿔버리면 수식이 해져버리거나 엉켜버리기 때문에 값복사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어로 이제 이 값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동 옵션, F5 누르고 옵션, 빈셀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값, 컨트롤 엔터 키, 그 다음에
이런 가독사로 바꿔주는 게 좋다. 저도 Alt 1번에 단축키를 넣어놔서 그냥 바로 붙였습니다. 많이 쓰는 건 이렇게 단축키를 넣어주면 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필터를 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데이터 필터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범위를 선택하고 이제 필터를 걸었고요. 이러면 이제 이제 좀 필터로 조회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 돌리기도 편해지고. 예. 아까 그 셀뷰 앞에 있는 게 보기는 더 예쁠지 몰라도 데이터 가공하기는 안 좋다. 그래서 엑셀 많이 쓰시다 보면 이런 데이터도 예뻐 보인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뭐 필터를 걸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스모 코드를 넣고 싶다. 연결해라. 해당 코드만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뭐 필터가 되게 많죠. 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색깔 필터도 넣을 수 있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고 싶다. 색을 칠해 놓으면 나중에 색상 순으로 뭐 정렬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정렬하면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필터로 색깔 칠했던 것만 이렇게 추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위를 넣을 수도 있죠. 예, 사용자 지정 필터도 있고, 예를 들어 100보다 크다, 1000보다 크다, 6000보다 크다, 2만보다 작게 하려면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를 넣어야겠죠. (2만보다) 작다. AND를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아닌데, 이게 잘못됐네요. 작다. 2000이라고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로 해야겠죠. 예.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해당 범위에 있는 게 나오고, 뭐 아니면 문자를 뭐 예를 들어 7반이나 6반 여기서 중복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그래서 9반, 7반을 안 보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필터 포함하지 않은 그리고로 해서 9반하고 7반, 19반도 그럼 안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문자가 있으면 이제 곱하기가 이제 중간에 있는 문자를 넣으려면 곱하기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조회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20이 예를 들어 20이 들어가 있는 거를 조회하려면 이렇게 앞에 아무게 20 아닌 다른 게 문자가 붙어 있어도 20만 있으면 이제 포함하지 않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곱하기, 뒷부분에 곱하기. 그럼 이제 20이 빠졌죠. 생산 20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조건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죠. 예, 그리고 해서 또 7반만 나오게 3이 들어가는 거는 또 포함을 시켜라. 포함. 3반. 3반하고 23반이 나오게. 그래서 이제 지우면 다 없어지고요. 필터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각각 이 필터를 해제를 해도 됩니다. 모든 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필터, 그리고 이제 해당 필터를 뭐 삭제할 수도 있죠. 행삭제를 해버리면 해당 데이터는 날릴 수도 있고, 다 칠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행을 지우는 목적으로 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예를 들어 원점 가공한다든지 할 때 필터를 써서 불필요한 그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필터를 한 김에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고급 필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KR 요 항목하고 요 항목 이거를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서 뭐 찍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항목 코드 이 레이블의 제목행에 있는 값을 넣고 이제 요걸 포함하는 것을 뽑겠다. 고급 필터는 약간 그냥 필터하고 비슷한데 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일이 찍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보이게 하려면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데이터의 필터의 고급 그래서 목록 범위는 이 범위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품목 코드 요 항목이다. 그리고 뭐 이거를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도 있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필터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제 요 해당 품목 코드가 이제 앞에 보여지는 거죠. 여기 필터로 해서 고급 필터인데 이건 뭐 날짜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범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처럼 곱하기로 해서 그 중간에 문자를 잘라서 그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PF, FPB가 포함된 거를 다 찾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 필터 보면 이 항목들이 다 나오겠죠. 말이 좀 약간 더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손으로만 하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좀 익숙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필터 활용도가 높습니다. 필터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이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익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옵션은 방금 설명드렸는데 F5 버튼 누르고 빈셀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상수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1 더하기 2 이런 게 다 수식이죠. 셀로 해서 썸 함수를 넣어서 뭐 합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F5 이동 옵션 수식을 선택하면 요 해당 수식에 걸려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이걸로 이제 혹시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 갑복사로 붙여놓은 거 찾을 때도 좀 유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수식이 이제 컨트롤 물결 표시하면 셀이 넓어지면서 커졌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보여줍니다. 어떤 컨트롤 물결 표시 한 번 더 하면 이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걸로 찾는 게 더 사실 편하긴 하죠. 혹시 그런 정산표에서 갑복사로 붙인 게 있는지 현금으로표에서 갑복사로 붙인 게 있는지 컨트롤 물결 이걸 찾을 수도 있고 이동 옵션 이걸 찾을 수도 있다. 벌써 30분이 되고 있네요. 네, 엑셀이 참 시간이 너무 금방 갑니다. 예, 오늘은 좀 평상시보다 더 말끝이 흐려지고 좀 말도 좀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엑셀을 너무 많이 한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방금 들었고요. 보여주는 거, 서식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이제 내용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 표현력이 또 표현력에는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브이로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